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이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인강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2022년 33회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우리 마지막 남은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미로서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시험에 임박해서 반드시 정리할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한번 동영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첫 번째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1번 보죠. 자, 국세 및 지방세의 부가징수죠, 여러분. 자, 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가징수는 여러분 시험 출제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별표 3개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예, 잘 봅시다. 자, 여기서 뭘 물어봤죠, 여러분? 틀린 거 물어봤죠. 저 같은 경우는 문제 풀 때 여러분 옳은 것은 옳은 표시하고 여러분 틀린 것 이렇게 X 표시합니다. 그러다 보기 지문을 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잘못 판단해서 틀리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보죠. 보통 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바로 해당 납세문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부가징수하는 방법을 말하죠. 자, 꼭 기억해 두셔야죠, 여러분. 자, 우리 국세나 지방세, 특히 지방세의 부가징수를 기본적으로 보통징수, 그 다음에 여러분 신고납부,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특별징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특별징수 항상 액션을 누가 치는 거죠? 그렇죠. 세무공무원, 누구를 말하는 거죠? 과세권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징수는 세금을 누가 계산한다? 바로 과세권자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무공무원이 나면 요거는 누구를 말한다? 과세권자를 말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납세문한테 교부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를 부가징수하는 방법, 이걸 뭐라 한다 그러면 보통징수, 일반적인 징수 방법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각종 살아가는 과정에서 각종 공과금 고지서는 알려고 하잖아요. 그 공과금 고지서는 내가 계산한가 그 사업자가 계산한가 사업자가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준 거죠. 응? 그거 세금 바로 그거죠. 이때 꼭 기억할 게 있죠. 이러한 보통 징수 방법에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에서 뭐가 있죠, 여러분? 재산세, 그리고 뭐 여러분? 지역 자원 시설세.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여러분. 네. 자, 2번 신고납부. 여러분, 신고납부는 항상 액션 누가 취한다, 여러분? 그렇죠. 납세무자죠. 보통 징수는 세무공무원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고납부는 누가 한다, 여러분? 납세무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납부할 지방세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법이죠. 자, 꼭 기억해 두셔야 게 뭐죠,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대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예, 이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지방세입니다. 근데 3번 종합부동산세를 물었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자, 국세일 때는 누가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신고 기한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세무사장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하여 부가징수한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틀린 말이죠. 바로 얘가 3번이 답이죠. 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죠? 정부 부가과세죠. 다만 납세의무자 선택은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죠, 순서가. 즉 원칙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뭘 보내주고 여러분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해서 세액을 징수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지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바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 예외 신고 납부를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예, 그래서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특별징수죠. 자, 특별징수는 여러분 여기죠.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즉 이거를 우리는 뭐라 표현하죠, 여러분? 특별징수 의무자로 하는 거죠. 이 자로 하여금 지방세를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때 특별징수는 국세에서 뭐라 표현하죠? 그렇죠. 원천징수라 하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죠. 원천징수를 한다. 국세의 원천 징수를 지방세에서 뭐라 표현한다면 특별 징수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원천 징수는 국세의 대표가 바로 뭐죠? 그렇죠. 소득세죠. 소득세. 그러면 항상 원천 징수는 소득세, 그러면 항상 소득세 10%를 뭐가 나온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 5번 볼까요, 여러분? 예. 자, 5번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관할 세무서장이 그렇지만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 부가징수한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양도세를 전형적인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죠.
신고 납부세 보니까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겠네.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그러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세권자인 국세니까 누가 여러분 세무서장이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야 돼. 여기는 뭐가 붙어야죠? 가산세가 붙죠, 여러분. 예. 그래서 부가징수하는 방법.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자, 취득량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취득량을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인 대표적인 지방세와 국세다. 그 다음에 제지, 요거는 뭐죠, 여러분? 보통 징수는 지방세죠. 그리고 종합부동산 원칙의 정부 부가과세 예외가 바로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1번은 몇 번, 여러분? 바로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번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다음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2번. 다음 중 납세 의무의 성립 시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요거 별표 3개 꼭 기억해 두셔야죠.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의 별표 3개. 어쨌거나 조세총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러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당해 세목이 뭐에 따라서 성격이죠. 당해 세목의 성격을 보고 판단하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성격.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예. 그러면 취득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무슨 세죠, 여러분? 행위세죠. 행위세는 항상 어느 시점으로? 행위 시점이죠. 뭐뭐 하는 때가 내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바로 취득하는 때. 그러면 등록면에서는 바로 등기 등록하는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2번은 바로 등록이란 등록면에서 뭘 물어본 거죠,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물어봤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요 지방교육세는 무슨 세죠, 여러분? 부가세죠. 자, 부가세는 항상 뭘 쫓아간다, 여러분? 본세를 쫓아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지금 본세가 뭐죠, 여러분? 바로 등록면허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는 바로 등록면허세에 따라서 등기를 하거나 뭐 등록하는 때가 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 3번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 보유세죠. 보유세는 항상 언제나 앞세무 성립하는 거죠. 과세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지종 다 과세 기준이고 여러분 다 아시죠? 과세 기준 언제죠, 여러분? 6월 1일이 되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여러분? 재산세죠, 여러분. 재산세.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러분? 수시부가에 의하여 징수하는 이런 말이 붙었네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수시부가에 의하여 징수는 지방세다. 그러면 이때는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세가 나왔죠, 여러분. 자, 여러분. 항상 소득세는 무슨 세죠, 여러분? 기간세죠, 기간세. 기간세는 항상 언제죠, 여러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죠. 소득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죠,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는 예외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때에 우리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소득세. 그러면 이때는 바로 뭐죠, 여러분?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다는 말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5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 다시 한번 꼭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야죠. 자, 3번. 납세 의무의 확정 시기를 물어봤죠, 여러분. 별표 2개 정도 좀 표시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납세 의무의 성립은 당해 세목의 성격을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 확정은 당해 세목이 뭐죠, 여러분? 바로 부가징수죠, 여러분. 부가징수 방법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럼 우리 방금 앞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우리 부가징수에서 여러분, 그죠? 신고 납부, 보통징수, 그 다음에 특별징수죠. 요걸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그 다음에 정부 부가과세, 원천 징수를 한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죠? 취득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전형적인 뭐냐면 신고 납부 세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액션은 누가 치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지방자치단체 뭐 할 때면 신고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취득량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양도소득세도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다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디에 과세관청이 뭐 하죠, 여러분? 신고하는 거죠. 네. 자, 반면에 여러분 우리 재산세는 전형적인 뭐죠,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이죠. 그러니까 과세권에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 하죠, 여러분? 여기 결정하는 때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신고를 하는 거하고 과세권자는 결정하는 건데 어떤 것이 우선이냐, 그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량은 신고 납부가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 제지, 요거는 보통징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지세가 있죠, 여러분? 인지세. 인지세는 특징, 여러분, 얘는 납세의무가 뭐하면, 여러분, 성립하면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세액이 자동으로 확정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인지세, 또 여러분,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또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요 세 가지는 납세 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여기서 특별한 절차는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 바로 특별한 절차는 납세 의무자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 그러한 절차 이시 없이 자동으로 세액이 확정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뭐죠,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죠, 여러분? 정부 부가. 따라서 누가? 정부가 뭐야죠, 여러분? 결정해야 되는 거죠? 네,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뭘 말했죠,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거랬잖아요. 그럼 원칙이야, 예외예요, 여러분? 예외죠. 그러면 항상 여러분, 예외,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납세 의무자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라면 그 납세 의무자 뭐에서? 신고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바로 5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우리 3번 마무리 짓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인가요? 네, 4번 넘어가죠. 자, 2022년 국내 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죠,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종합문제다. 조세청론이 할당된 종합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죠.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틀린 거. 자, 보죠. 1번 취득세에서 민법 제245조나 247조에 따른 자, 여기 뭐죠, 여러분? 점유죠, 여러분. 점유로 인한 취득일 때는 점유 개시를 취득일로 한다 그러는데 맞아서 틀려서 여러분? 틀렸죠? 요거는 양도소득세는 맞는 말인데 취득세에서는 여러분 점유 개시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는 거 뭐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여러분. 재산세죠, 여러분. 자, 재산세에서 건축보통 관계법령에 따라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라든지요. 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 자, 이런 것은 법을 위반한 거죠. 그랬더니 이때는 0.2% 적용 대상인 공장용지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럼 이때에 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뭐로 가는 거죠, 여러분? 바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 1번, 2번 다 우리 2번 2022년도에 개정된 내용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라서 재산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분납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작년까지는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 분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2022년부터는 규정이 개정이 됨으로써 재산세를 분할 납부할 때는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도 납부할 세액이 250만 초과할 때는 요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도 분할 납부할 수 있게끔 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역시 3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 4번.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수도권이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그래서 여러분,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 수도권, 그 다음에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이 광역시, 그리고 우리 세종자치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이었죠, 여러분. 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과세 기준 현재 6월 1일 현재 여러분 상속 개시로부터 요 수도권과 광역시와 특별자치는 몇 년 여러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즉 세율을 적용할 때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따지죠, 여러분. 그때는 주택수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여러분. 제외하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도권과 광역시와 특별자치시가 아닌 그 밖의 지역일 때 몇 년이죠, 여러분? 3년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상속을 원인해서 상속해서 몇 년 지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소재 지역을 보셔갖고 규제 대상인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는 2년. 그 밖의 지역이 몇 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잡지 마라. 그 얘기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관련 법률에 따른 즉 국토 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아니다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도시지역이 어디면 수도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수도권 때 여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일 때는 배율이 몇 배죠? 여러분 바로 3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이것도 역시 개정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지금 1, 2, 3, 4, 5번은 여러분 다 이번 2022년도에 개정된 것들만 한번 모아놓은 겁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개정된 것만 시험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다 개정된 걸 취합한 거니까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 이 답은 몇 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죠, 여러분. 1번이죠, 여러분. 1번. 그래서 요 1번은 점유 개시일이 아니라 언제다, 여러분? 취득세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꼭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조세 총론이 할당된 네 문제 내봤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우리 5번으로 넘어가죠. 자, 여러분, 우리 5번부터는 여러분, 이제 우리 개별 세목인, 우리 지방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본이 바로, 취득세부터죠, 여러분. 취득세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지방세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취득세가 되죠. 그래서 최소 아마 3문제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으면 4문제까지 출제하는 거죠. 이에 대한 납세 의무자 여러분 별표 3개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작년에도 나왔었죠, 여러분. 그래서 올해 나오기는 똑같이 나오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기 취득세 납세는 여러분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좀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옳은 거 물어봤네요. 1번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즉 등기를 했으면 무조건 취득한 걸로 보죠. 근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우리 취득한 걸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1번은 맞는 말이죠. 그럼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이때 여러분 우리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라든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해당 뭐죠, 여러분? 조합원료를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죠. 자, 이 중에서 문제는 뭐죠, 여러분? 여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비조합원용이죠. 그럼 비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거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누가 취득한 걸 보죠? 이때는 바로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3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로 이루고 있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부대 설비죠, 여러분.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누구랬죠? 여기서 주체 구조 취득자 외의자는 바로 우리 임차인을 말합니다라고 했었죠. 즉 건축물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가설했다. 누가? 임차인. 그래도 우리는 그 가설한 자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누가 취득한 걸 보죠? 바로 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죠. 여기서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누구죠, 여러분? 임대인이죠. 건물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금은 임대인, 건물주가 내는 거지 임차인이 세금 내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라인 임차인이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인 누가 여러분? 임대인이 함께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 누가 내라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인 건물주가 낸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요 3번도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가설한 자가 아니라 누가 여러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4번, 5번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여러분. 별표 3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석이 나왔다.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 여러분 왼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 간에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부모와 또는 자식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우리 그러면 세법을 이걸 정상적인 매매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디로 가죠, 여러분? 바로 우리 증여로 보는 거죠. 즉 무상으로 취득한 걸 보는 거죠. 다만 왼수지간이라 하더라도 즉 대가를 지급했습니다라는 우리 이걸 증명하면 그때는 뭐로 보는 거죠? 다시 유상이죠.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유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뭐가 있었죠, 여러분? 공매, 경매, 또 뭐 파산, 선고 처분, 또 뭐가 있죠, 여러분? 교환 이게 있었죠? 기타 대가를 지급한 사실 입증하는 경우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교환은 바로 뭐죠? 여러분? 유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죠. 유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가 아니라 교환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 보는 거죠. 물론 이때 증여로 본다는 것은 취득세 외에 증여세 한 번 더 내야 되는 거고 유상으로 본다는 것은 뭐만 내면 된다 그러면 취득세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여로 본다는 것은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여러분? 불이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형제지간이죠. 여기서 형제지간은 뭐죠, 여러분? 왼수는 아니다는 얘기죠. 즉 배우자나 직계준비식이 아니죠. 그럼 이때는 부담부 증여할 때 뭘로 대답하셔야 되죠, 여러분? 원칙으로 대답하셔야죠. 그러면 원칙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채무 인수액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유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무상이 됐으니까 맞아서 틀렸어. 여러분 틀렸죠. 예. 그리고 이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상으로 취득하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요거 4번, 5번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혹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니까 기본 강의라 등을 통해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 여기 4번, 5번 다 틀린 말이고 옳은 건 뭐 몇 번 여러분 1번이 정답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6번인가요, 여러분? 6번. 자,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죠, 여러분. 자,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 여기는 뭐 별표 하나 정도 내지는 뭐 2개 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취득 시기 보죠, 여러분. 1번,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서 취득했다. 상속을 받았다. 그럼 언제 취득한 걸 보죠, 여러분? 상속 개시일이죠. 증여받았다. 그러면 언제죠, 여러분? 여러분, 증여 계약일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은 기본적으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상속 개시일의 과세 시점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증여가 문제죠. 증여는 취득세는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는 거고 여러분. 바로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 그래서 증여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은 일단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맞는 말. 자, 2번. 민법 제245조이 247조 때는 자, 여기 있죠. 점유로 인한 취득이죠.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이때는 취득 물건이 뭐 여러분 등기일이나 등록일에 취득한 걸 본다. 맞는 말이죠. 이번에 2022년에 개정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봐두셔야 되겠죠. 자, 3번 볼까요,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죠.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개인 간의 매매에 따라 무조건 언제죠, 여러분? 사실상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계약상이죠, 여러분? 계약상. 그래서 이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죠. 즉 취득세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을 보는 것은 딱 법에 규정됐죠. 이걸 저는 우리 국지외수 공판장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국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 그다음에 외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유상 취득이죠. 그다음에 공매, 경매한 취득. 판장은 바로 뭐죠?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 입증이 되는 유상 취득일 때 이때 한해서만 올라가는 거고 여러분. 사실상으로 가는 거고 그죠, 여러분? 단순히 누구이면 개인 간일 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바로 계약상 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이죠, 여러분. 이때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어떤 날이죠? 빠른 날이죠. 항상 과세 시기가 2개 상담 어디로 간다, 여러분? 빠른 날로 가는 거죠. 다만 그 지목이 변경되기 이전에 먼저 뭐였다, 여러분? 사용했대. 그러면 변경되기 전에 사용했으니까 그 빠른 날이 올라가죠, 여러분? 사용일로 가는 거죠, 여러분? 5번. 관계 법령에 대해서 매립이나 간척 등으로 원시 취득한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언제죠, 여러분? 공사준공 인가일이 되는 거죠. 다만 공사준공 인가 나기도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사실상 사용했다. 그럼 그때는 우리 빠른 날에 올라가면 돼. 사용 승낙일, 허가일 또는 사용일 중 빠른 날로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6번 요 정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7번 넘어갈까요? 자, 7번. 취득세 과세 표준이죠, 여러분. 취득세 과세 표준. 별표 3개죠, 여러분. 반드시 숫자고 계셔야 되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위죠.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물어봤네, 여러분. 자, 1번. 취득세 과세 표준 언제죠, 여러분? 취득 당시 가액이죠. 다만 이는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은 뭐였냐면 건축했는데 신축과 재축을 제외했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때 신축과 재축은 뭐죠, 여러분? 원시 취득이죠? 그럼 요거를 제외한 건 뭐죠, 여러분? 증축, 개축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증축, 개축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간주 취득이 떠올라야 되죠? 또 개수가 나왔다. 그럼 뭐죠? 간주 취득이죠? 네, 또 선박, 차량, 기계 장비 뭐죠, 여러분? 종류 변경. 또 토지, 이 지목 변경 나오면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럼 간주 취득 때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전체 가액이 아니라 뭐가 되죠,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 되는 거죠. 증가한 가액. 그래서 바로 2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는 거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 묻지 마. 무조건 무슨 가액이 되면 증가한 가액이 된다는 걸 꼭 좀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여러분? 자, 3번. 자, 경매 참가에 경락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예. 그러면 이때는 객관적 국지에서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 표현된 거죠. 이때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은 경락 가격은 시가편에게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경락 받은 가격이 시가편에보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적어도 얘는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바로 뭐가 경락 가격이 과표가 되는 거죠. 자, 4번. 취득자 신고가 없거나 뭐죠, 여러분? 무신고. 또는 신고 가격 시가편에부터 어떻게 되다 그러면 적을 때 이건 뭐죠, 여러분? 가소 신고죠. 그러면 그때는 예외 과표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가편액이 된 거죠. 그래서 원칙은 신고한 가격인데 이거는 바로 뭐다, 여러분? 예외를 말한다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고 3번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특례를 말한다는 거 꼭 체킹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증이 이루어졌죠. 그럼 확인이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럼 과표가 뭐가 되는 거죠?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상 취득가액 나중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서 확인된 금액보다도 얘가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때는 과표가 뭐가 되죠, 여러분? 확인된 금액을 과표를 한다는 거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시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세 추징당한 걸 말합니다. 그랬죠? 즉 당초 부동산 거래 신고한 가액이 다운 계약서에서 적었던 것이 나중에 후에 그걸 양도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운 계약서한 것이 확인돼 갖고 통보받은 그 확인된 금액보다도 적다. 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 그럼 그때는 그 확인된 금액을 뭐로 한다면 과표를 한다. 그래서 요 때는 요 사실상 취득 가격과 확인된 금액 둘 중에 어떤 금액은 큰 금액을 과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과표라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적은 세, 부족세에다가 뭘 더하고 여러분 가산세를 더해서 여러분 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으로 간다는 거 꼭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 우리 이거 답은 몇 번이었죠, 여러분?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7번에서 바로 요 2번이 답이 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 8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이죠.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옳은 거 물어봤네, 여러분. 별표 3개 꼭 기억해 두셔야죠. 다만 주택 취득 중과 대상은 논하지 말아랍니다, 여러분. 자, 뭐 취득세 표준세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자, 1번 상속을 받았죠, 여러분. 근데 뭐죠, 여러분? 농지죠. 그럼 천분이 얼마 되죠, 여러분? 23이 돼야 되는 거죠. 원시취득 천분이 얼마 되면 28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천분이 얼마죠, 여러분? 23이 되는 거죠. 자, 매매인데 농지 외의 토지가 천분이 얼마가 되죠, 여러분? 40이 되죠. 농지면 천분의 30이지만 농지 외의 토지일 때는 일반적 유상 취득한 부동산이니까 천분의 40이죠. 자, 그다음에 5번 유상거래 원리로 뭘 취득했죠? 주택을 취득했죠. 그러면 그때는 주택에 가입해서 최저 몇 프로부터 1%부터 3%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6억 이하 때는 몇 프로 여러분? 1%. 6억 초과 9억 이하 때는 계산 시기에 따른 세율로서 1%또 3% 나온 거죠. 그리고 9억을 초과하면 여러분 얼마 여러분? 3% 세율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번이 답이 되는 거 뭐 여러분 다 아실 거라 믿고요. 별표 3개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9번 넘어갈까요? 자, 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취득세 세율이죠, 여러분. 별표 3개. 틀린 거 물어봤네요. 자, 1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그죠, 여러분? 주택을 취득한 거죠. 이때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취득 당시 가액의 구분에 따라 세율 1% 또 몇 프로면 3% 적용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다만 역시 중과 대상일 때는 제외한다. 정리하셔야죠. 자, 2번.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뭐죠, 여러분? 증축, 개축. 또는 뭐죠, 여러분? 개수. 뭐가 떠올라야 되면 간주 취득이 떠올라죠. 그러면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증가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수에서 건축물 증가됐다. 그럼 이때는 전체 가격이 아니라 항상 간주 취득일 때는 무슨 가격이 되고 그러면 증가한 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특례세율 2%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원시 취득세율 2.8% 적용하는 거죠. 원시 취득세율 2.8% 적용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속의 무상취득 증여죠, 여러분. 그 밖에 원유를 취득하는 부동산, 유상취득이죠. 그리고 유상으로 취득하는 뭐죠, 여러분? 주택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취득 형태가 뭐죠, 여러분? 공유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취득 지분 가액이죠. 요 취득 지분 가액을 과표로 하는 것이고, 이 각각 네 개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2번에 틀린 말에서 답이 되는 거 다시 한번 먼저 확인하고요. 4번. 주택을 뭐였죠, 여러분? 신축하거나 증축했죠. 그럼 여러분 원시 취득일이가 몇 프로 냈죠, 여러분? 2.8% 취득세 냈겠죠? 자, 근데 그 이후에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또는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해당 주택이 뭐예요, 여러분? 부속 토지를 취득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 신축했다는 원시 취득세 2.8% 내고 나중에 요 부속 토지를 취득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때는 주택 유상 취득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때는 주택 유상 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지 이 유상 취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몇 프로 적용하는 거죠? 바로 4% 세율 적용하면 되는 거지. 주택 유상 취득세를 1% 또 3%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뭐였죠, 여러분? 가감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뭐라 했죠, 여러분? 탄력세율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해 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 10번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자, 10번.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죠.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그런 것을 물어봤죠. 별표 3개죠, 여러분. 자, 이거는 취득세 특례세를 물어봤죠. 취득세 특례세는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표준세에서 2% 뺀 세로 가산하는 거, 그리고 2% 가산하는 거. 다만 요 2%를 지방세법상 2%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한다면 중과기준세율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취득세에서 중과기준세율이 나오면 몇 프로를 말한다, 여러분? 2%를 말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죠. 자, 이걸 모두 그런 거 물어봤죠, 여러분. 단 취득세 중과 물건은 아니다. 얘는 글자로 중과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기억. 개수 나왔죠, 여러분? 개수.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개수가 나면 무슨 취득이랬죠, 여러분? 간주 취득이랬죠. 근데 하나 더 따져야 돼. 건축물 면적 증가 여부 확인하셔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그때는 그 증가한 가격에 대해서는 이때는 원시 취득세를 2.8%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는 특례세를 2%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적용하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기억 나와 있는 거 1번 지우고요. 그 다음에 2번 지우고요. 그 다음에 5번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죠, 뭐. 근데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똑같네, 여러분. 그럼 미음만 보시면 되죠. 그럼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 취득이죠. 자, 우리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 건축물 뭔데, 여러분? 비과세죠. 근데 1년을 뭐 하면, 여러분? 초과하면, 이때는 당초 취득세 비과세했던 거 취소하고 뭘 바뀌죠? 부과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이때 취득세는 몇 프로 나오죠, 여러분? 특례세를 2%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온 거는 몇 번? 여러분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니은 확인해 봅시다. 토지 이 지목 변경이죠. 법인 설립 후 유상 증자 시 주식을 취득해서 최초로 뭐가 됐다? 과점 주주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 이거 다 무슨 취득,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 중과기준세는 주로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을 적용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4번이 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볼까요, 여러분? 자, 11번. 다음 중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별표 3개짜리죠? 취득세 부가징수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원칙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 예외가 뭐죠? 보통징수죠? 자, 옳은 거 물어봤네, 여러분?
1번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이거는 뭐 얘기했대 여러분? 재산세고 취득세 예외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뭐죠 여러분? 신고납부죠 여러분. 신고납부 꼭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은 맞아서 틀렸어요 여러분. 틀린 말이죠. 2번 납세 의무자가 그죠 여러분?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한 통과 영수필 확인서 한 통을 어디에? 등기 등록서류에 어떻게 하죠? 첨부되어야만 되는 거죠. 바로 2번이 옳은 말로서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3번.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했는데 그 후에 과세물건이 뭐가 됐죠, 여러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뭐죠, 우리? 이거를 저는 과세물건의 상태 변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항상 과세물건의 상태가 변동되면 여러분 그때는 사유 발생일 등으로부터 며칠이죠, 여러분? 30일이 아니라 며칠이죠, 여러분? 60일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취득세 신고기간에 여러분 30일짜리가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일수가 나면 며칠, 여러분? 60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때의 세액은 중과세를 적용할 산출한 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빼야 되는 거죠. 공제하여야 돼요. 이때 빼는 금액에 가산세는 포함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제외시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요걸 뭐하죠, 여러분? 신고 납부된다. 그쵸, 여러분? 신고 납부 여러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은 두 군데에서 틀렸죠, 여러분? 30일이 아니라 60일. 가산세는 포함이 아니라 뭐 여러분? 제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4번.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따른, 그럼 이게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간주 취득이라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자, 이러한 간주 취득일 때는 취득세 납세 문제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해도 산출세의 100분의 80. 여러분, 요 산출세의 100분의 80을 가산세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중가산세죠? 중가산세. 를 세액을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런다.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요 중과산세 적용 대상에 뭐 여러분? 간주 취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제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죠, 여러분. 그래서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을 작성하고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행했다,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았다, 그게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산출세 또는 부조세에다 100분의 20이 아니라 몇 프로죠, 여러분? 10%죠. 그래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고쳐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몇 번 여러분?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엔 지방세법상 등록이란 등록면허세죠, 여러분. 등록면허세. 뭐, 하나 정도, 많으면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 자,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번, 납세 의무자는 그쵸, 여러분. 공부상의 등기나 등록 등과는, 등기 등록을 받는 뭐죠, 여러분?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바로, 등록부상에 기재된 사실상의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틀렸죠? 등록 면허세는 여러분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절대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외관상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외관상. 그리고 항상 여러분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 뭐죠? 등기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는 거죠. 그래서 외관상 등기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2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죠. 그렇다더라도 등기 당시의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했죠? 증가할 때입니다. 그것이 법인장부로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입증된답니다. 그래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표한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여러분? 이렇게 취득세를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등기 당시에 뭐 자산 재평가나 뭐로 인해서 여러분 감가상각, 그래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되면 달라진 경우는 그때는 뭐죠, 여러분? 변경 전 금액이야, 변경된 금액이야, 변경된이죠, 여러분. 변경된, 변경 후 금액이 돼야 되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산 재평가나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지면 그때는 법인 장부로 확인되는 뭐 여러분? 변경된 금액, 즉 변경 후 금액을 과표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변경 전이랬으니까, 재평가 전이랬으니까 맞았다, 틀렸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자, 3번 지상권 설정 등기 이 경우에는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틀렸죠, 여러분. 지상렬이가 가등기라면 저는 그냥 부동산 가액에서 여러분 채권 금액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이 되는 거죠.
이걸 과표로 하여 설정 이전은 뭐죠? 1000분의 2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이걸 등록을 해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3번은 뭐가 틀렸다? 과표가 채권 금액이 아니라 지상권일 때는 부동산 가액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가액이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4번. 등록을 하려는 자죠, 여러분.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즉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말하는 거죠. 그렇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뭐나 했죠, 여러분? 납부나 했죠, 여러분? 그럼 그때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 걸 보기 때문에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가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죠, 여러분. 그래서 4번도 틀린 말이죠. 자, 5번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명세를 어떻게 하죠?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 의무자에게 그 사실 즉시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채권자는 바로 납부 통지서를 확인받아서 납부 통지를 발급받아서 바로 뭐 하죠? 등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바로 뭐죠, 여러분? 채권자 대위권이죠. 채권자 대위권. 예.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채권자 대위권은 취득세 등록명세 공통사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은 답이 5번이 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죠. 자, 다음 문제 13번이네, 여러분.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역시 우리 요거 종합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는 종합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1번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에 경과한 물건 또는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특징이 뭐죠? 둘 다 취득세를 냈다 안 냈다? 안 냈죠. 그럼 그때는 그 등록은 등록면허세 등록이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그랬죠. 즉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하라서 뭘로 과세라는 얘기 여러분? 등록면허세로 과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얘들은 취득세를 과세를 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대신 뭐라도 내라. 등록면허세라도 내라 그 얘기죠. 그럼 이때는 항상 요 등록면허세 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여러분? 2% 뺀 거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다만 취득세와는 달리 등록면허세 표준세에서는 바로 농지나 또는 비영리 사업자 구분하지 아니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인가요? 예, 일단 맞는 말이죠. 2번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로 인한 등록으로서 여기 나왔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에 또는 경정에 대해서는 뭐죠, 여러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뭐죠,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바로 2번도 맞는 말이죠. 자, 3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산출세액이 6,000원보다도 어떻게 하면 작을 때에는 이때는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그 유명한 최저한세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제일 적은 금액이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6,000원이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보다 적어도 얼마로 받아야죠, 여러분? 6,000원으로 등록면허세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 2번 다 맞는 말이지만 3번이 틀린 거죠. 자, 4번 채권자 대위자는 여러분 납세원을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때 채권자 대위자는 납부 확인서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네, 채권자 대위권. 그 다음에 5번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뭐 하죠, 여러분? 추가하는 등기 등록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결국은 틀린 것은 몇 번, 여러분? 3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네, 다음 문제 14번인가요? 자, 14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 물어봤죠, 여러분? 네, 별표 3개짜리죠? 재산세에서 가장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죠, 여러분? 별표 3개. 자,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과세기는 이제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나요? 맞죠? 물론 이때 과세기는 언제죠, 여러분? 6월 1일이죠, 여러분? 그럼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뭐 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자가 바로 재산세 뭐가 되는 거죠? 납세 의무자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죠.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는 거죠. 자, 이때 2번 상속은 개시가 됐죠. 그럼 돌아가셨죠? 그럼 거기에 뭐가 되는데 상속 등기가 이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 등기가 이행됐으면 누가, 여러분? 상속인 각자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행이 됐대 안 됐대? 안 됐대, 여러분.
그럼 그때는 6월 10월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고도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대. 그럼 이때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거가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여러분. 공부상의 소유는 누구죠, 여러분?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세를 납부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때는 누가 되는 거죠? 주된 상속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된 상속인. 이때 주된 상속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 바로 상속 지분의 가장 큰 자. 근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이다. 그럼 어디로 가죠, 여러분? 바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옳은 말로서 정답이 되고 이러면 2번 틀렸죠? 자, 3번 볼까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 그때는 수탁자다. 아니죠. 이때는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3번도 틀렸죠. 자, 4번. 지방자치단체, 즉 과세관청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세 번째, 그 재산의 사용 수익권이 무상 부여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때는 여러분 매도 계약자가 아니라 누구죠, 여러분? 매수 계약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말이죠. 5번 과세 기준 현재 즉 6월 1일 현재 여러분 소유권의 규석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거는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답니다.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죠, 여러분? 공부상의 소유자다. 아니죠. 이때는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를 알아 몰라 모르니까 소유자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누가 되는 거죠? 사용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용자가 납세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5번도 틀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14번은 답이 몇 번?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번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